가지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는 보고 상황이고요. 예, 하나는 제안입니다. 예, 보고는 산업 폐기물 제도 개선 공론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 최현정 선생님께서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여러분들 몇 사람이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구 모임 구성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제도 개선 공론장 진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선생님이 그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화면을 지금 갖고 계시죠? 제가 공유할 수도 있나요? 제 거를? 네, 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찾아야 되는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됐어요? 네. 네네. 제가 화면 공유는 처음 해봐가지고. 네. 화면을 좀 키우세요. 전체 화면으로. 네. 이거 전체 화면인데. 네. 됐나요?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산업 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장 운동 제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 공론 포럼에서 이거는 지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건 한 5월 정도부터인 걸로 알고요. 지금 이제 전국이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로 지금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고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나 이제 코로나19로 훨씬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현실에 지금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황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또 이제 뭐 다른 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지자체나 뭐 의원 개인별로 또는 이렇게 저희가 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시민 단체들에서 법안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장이 열어본 적이 없어서 실질적인 이런 수용성 있는 대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공론 포럼과 한국 YNC 연맹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산업 폐기물 처리 장가지 소각 시설에 문제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토론을 구성해서 최종 이제 11월에 국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전 모임을 한 6차례 지난 6월부터 이렇게 한 6, 7지역이 모여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폐기물 시설 촉진법이라는 이제 폐촉법에서는 매립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매립시설이 부족하고 뭐 매립이나 소각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지금 이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처리장 확보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지자체 또는 이제 주민들과 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련법 개정 얘기는 앞에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법 개정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사업체에 좀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이제 폐기물 그러니까 폐촉법에 같은 경우 이런 불법 폐기물 방치에 관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 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이런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태워야 하는 건 이제 사실인데 이거를 폐기물 관련과 뭐 국가에서 관리라는 이 측면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안 만들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각장이 필요하다고는 다 인식은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기 지역에 좀 생겼을 때는 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건 약간 쓰레기 발생자 처리 원칙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발생 지역에서 원칙을 이게 처리하는 거 원칙으로 기반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는 이걸 광역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시설이 생기면 이제 이걸 강제적으로 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 폐기물 감량 정책도 추진하고는 있지만은 산업 폐기물 처리 부족, 처리 비용 폭등, 뭐 지역사회 갈등으로 해내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말이 빠르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네네. 적당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제 공익과 사익,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자와 지자체 및 이런 주민 대 주민 간의 좀 이견이 존재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매우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현안이 좀 저희가 조금 다릅니다. 시설이 생기기 전일 수도 있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지으려고 법적인 상황이 있는 곳도 있고 시설이 지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갈등이 일어나서 지금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지역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좀 합의에 기반한 좀 법령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2030 탄소 제로 시나리오를 저번에 대표님이 올려주신 걸 이렇게 한번 폐기물 관련된 거를 읽어보면 이런 탄소 제로 시나리오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책임성과 공정성을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발생을 하는 기업체와 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그러면 최종 마지막에 가야 하는 매립과 소각을 시설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갈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 공론장 운동의 목표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운동의 목표는 관련 법령의 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서 자발적인 주민이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공론장 운동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니고 이 법 개정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민주주의의 심화 학습을 공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그 현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산업 폐기물 처리 장애나 소각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좀 공론장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의 대안을 모아 국회에서 공론장을 만들어내고 최종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현재 이제 활동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 거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이 지금 8월 17일에 당진에서 지역 및 이해 참가자 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공론장이 8월 17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10월까지 전국 네다섯 곳을 선정해서 주민 공론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는 이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공론장 5곳, 그러니까 4곳 또는 5곳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공동으로 한국 YMC와 한국 공론포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 국회의원실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차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조금씩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공론 토론을 통해서 공론장 정해져서 어떤 의제나 안건들이 정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요 사안을 함께 정리를 해서 내용 분석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나 입장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의 원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서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예상되는 주요 쟁점 정리 부분이니까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입지 조건이라든지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든지 주민 감시 기구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리 책임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지역별로 그리고 주요 쟁점이 정리가 되면 10월 말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100인 공론장을 열어 참여자와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제 공개를 하고요. 앞부분에서 나온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토의를 하고 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정도에 그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함께 참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네, 원래 거기서 해줘야 돼요. 네. 전체 공유 방으로. 중지하면 되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은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우리 당진에 계신 분들 또 연천에 계신 분들 또 포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지역계 지금 산패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한 6, 7차례 이상 사전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 산업 폐기물 관련된 공론장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이 뭐 폐축법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그다음에 그 산업 입지에 관한 법,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법들 간에도 좀 이렇게 불명확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아까 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뭐 서산이라든가 지역마다 조건과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게 그 바로 국회로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인 법밖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공론장 정신 원칙에도 입각하고 현실에도 입각해서 지역에서부터 공론장을 만들어서 내용을 충분히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조례로 담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확인된 내용 또는 공통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국회에서 시민 공론장을 열어서 그 쟁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입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8월 17일 날 여기 인천 그 준비위원장 있는 그 당진에서 시민 공론장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엽니다. 향후에는 이제 연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계속 시민 공론장을 열 거고요. 지금 목표로는 11월에는 국회에서 100인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지금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간단하게 우리 이항구 의원님 간단하게 조금 보충 코멘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최은정 간사님 발표안에 거의 다 들어있고요. 예. 네, 저는 다음 빨리 그래요. 네네. 또 다음에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SRF라고 고형 그 폐기물 고형 연료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충주에서 고형 연료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8월 20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이제 SRF 관련된 문제도 저희들이 좀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두 분 말씀을 좀 듣고 마지막 기후변화 기후위기 관련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3패장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협력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이항구 의원님 말씀을 기후위기 관련해서 연구 모임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료를 어떻게 공유를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공동 호스트로 올려주셨나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화면을 제일 위로 올려주세요. 예, 맨 위에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맨 앞장하고 뒷장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연구 모임 필요성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탄소 중립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돼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하고 9월 동안 그 시민 500명을 모집을 해서 시민 500명 의견 수렴을 해서 10월 말에 탄소 중립 그 위원회와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부분인데요. 기후위기 현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올려 있는 그 자료 참고로 올려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맨 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맨 뒤쪽으로요. 자료 맨 뒤쪽으로 맨 6쪽으로. 자료 제일 맨 뒤쪽으로. 예, 6쪽으로요. 예. 이거 옆에를 쭉 긁으면 되는데. 아, 옆에. 쭉 내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예, 마지막 쪽이요. 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하고 제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 기후환경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모든 그 전국에 아마 모든 단체에 망라됐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출범했고요. 각 지역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행동, 각 지역행동 소속 단체들이 계속 그 문제를 삼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1안과 2안이 그 우리나라가 2020년에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안과 배치되는 안을 시민 500명 의견 수렴하는 1, 2안으로 상정을 했다. 그래서 이건 시민을 기만하는 거고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안을 상정한 것이라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안, 달성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안도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안들이 아니고 거기 보면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을 활용하고 저장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탄소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포집하고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것은 또 탄소 중립 그 취지에 위배되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안도 잘못됐고 또 하나는 그 탄소 중립 현재 위원회가 현 정부의 친정부의 그런 그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시민단체나 이런 출신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들러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실질적인 그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시민위원회도 재구성하라라는 그 세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화라고 했는데 8월, 9월 2달 동안 이 뭐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의 전환, 에너지 전환, 시민생활의 전환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을 2달 안에 시민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공론화를 위장한 그런 전형적인 잘못된 그런 방식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 탄소중립위원회와 또 이 위원회를 통한 중립 시나리오 안의 내용들이 뭐 딱 내용을 보면은 좋은 내용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들을 보면은요. 기존 그 탄소 감축하는 국가 계획에 2050년 탄소 중립 자체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는 현재 우리나라 계획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재 발전의 70% 이상이 그 화력 발전소가 주축인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력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여러 이견들이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산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그 탄소 배출이 높은 이런 산업 구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로 한 그런 생산품들, 그런 기업 물품들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통제할 계획들을 다 밝혔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위해서라도 이 온실가스 감축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뭐 에너지 효율화 통한 에너지 소비 축소,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이 확대에 있어서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수소 발전에 관한 그런 또 논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기후위기 대응들에 대한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 내 부처 간, 또 그 정당 간, 또 기업 또는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 사이의 이견으로서 또한 그 통합 정책들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시민 주도의, 국민 주도의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정책 결정이 아주 필요한 주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우리 한국공론 포럼이 연구 모임을 좀 시급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대표님 뭐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제안하셔서 제가 그 요지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예, 뭐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뭐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며칠 전에 그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 요약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1.5도가 뭐 빠르면 올해 안에도 1.5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 이전에 어쨌든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또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런 위기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 사안에 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에 의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론장을 만들려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상황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범지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공론포럼 주민공론장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공론포럼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어떤 방식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 에, 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그 우리가 공론장을 전국적으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어렵고 먼저 좀 이렇게 그 현황도 좀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공론장에 담을 것인지 좀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자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고 또 1, 2년 내에 뭐 하루 이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계속해 가지고
고민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준비를 좀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현황 파악과 향후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연구 모임을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어떤가 이제 그런 제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구성 멤버라든지 뭐 운영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명확한 거는 주민이 중심에 두고 그 주민의 역량이 제대로 커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인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안 말씀이신데요. 이 제안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어떤 있습니다. 분이라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하고 이게 같이 제안되어서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으로 한국공론포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사실은 배경은 지금 그 국가에서 지금 이제 그 시민회의를 만드는 걸 보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실천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환경단체라든지 기후 위기 그 행동에서도 내용에 관한 문제 제기는 했는데 이 과정과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는 못 하더라고요. 과정과 그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공론장에 담을 것인지 방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전국 지금 그 단위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랑 같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예. 다양한 시민사회하고 같이 연대도 하고 내용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전국적인 아젠다하고 같이 가지고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협력해서 가야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공론장으로 가져갈 때, 이런 공론장 운동의 한 꼭지로서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할 필요는 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우리 동구청에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국가에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동구청의 대응 방식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따라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런 그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구마마도 이 관련 부서의 직원들, 이 관련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못 가더라도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주민들의 참여 운동, 자발적인 공론 운동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할 것인가,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뭘 하라고 할 수는 사실 없으니 국가에서 하면 지자체에서 돈 주면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좀 빨리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산업 폐기물 공론화 과정 속에서 아마 결국 이 환경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도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느낌을 그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시민위원회 만든 것과 기후위기 비상행동과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하고 저희가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반정부적인 입장에 서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천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엄청나게 큰 단체이고요. 연대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또 공론화를 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은 자칫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기존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반기문 전 총장님이 이제 위장으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중립 2030 계획을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대부분의 내용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충남 당진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 사실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뭐고 적응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탄소중립의 1.5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들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지금 원래 박희선 선생님 제안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이나 적응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기후위기 비상행동과도 같이 하기 어렵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리고 실은 열려있는 상태예요. 아직 그게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전국에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가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네.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주민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제안 말씀드린 거고요. 예. 향후에 계속해서 논의를 좀 이렇게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숙 그 위원장님, 대표님 네, 오셨네요.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아까 보여주시던데. 가지고 이제 들어봐가지고요. 예. 네,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네. 자, 그 향후 일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향후 일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쑥덕 공론장
그 7월 말에 있었고요. 2차로 이제 지역 방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 못 가본데 또 관심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좀 더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은 경북을 중심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담양, 목포가 아니라 목포, 순천 이런 지역하고 또 경상 지역에서는 김천, 대구, 경남.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에는 이 경기도 지역을 주로 좀 방문을 좀 해서 공론 포럼과 그 주민 공론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관련된 건데요.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예상으로는 한 3주 후 정도에 오늘이 14일이고요. 21일, 28일 그 다음 4주 후에 9월 4일은 이날 이제 원래 포럼이 한국 공론 포럼 원래 포럼이 있는 날이라서 그렇고 9월 11일 정도에 2차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한 곳과 새로 만들어진 곳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지역별 공론장 조례 준비 상황과 협력 방안, 그다음에 이제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말씀도 오늘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사례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하겠고요. 또 산패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최현정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당진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별로 산패장 제도 관련 그 공론장이 계속 열릴 건데요. 그 상황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기후위기 관련 연구 모임 구성에 대해서도 좀 진전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11일 오후 7시 토요일입니다. 네, 일정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 네, 그때까지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 공론장 관련해서 또 주민 공론장 조례 제정 관련해서 활동을 좀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은 그것이 이제 사례에 관한 것이든 교육에 관한 것이든 같이 얘기를 우리 단톡방에 같이 올려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론장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공론장 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 없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지배되는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도 한데 조금 늦었더라도 아래로부터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한국 역사 5,000년 내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명감을 좀 갖고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전례 없는 일을 만드는 만큼 정말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그런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격려와 박수와 관심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에서 지금 공론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단톡방 같은데 서로 격려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같이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좋은 사례를 잘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장이 야 진짜 실효성이 있고 효능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끼는 것, 확인하고 느끼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범 사례를 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공론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절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는 공론장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심화시키고 보다 더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공부도 자발적으로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은 서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밟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준규 선생님 그 인사 안 하셨는데 한 말씀 인사. 아, 예, 예. 아유, 늦게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을 제가 함께 길을 듣고 하는 그 말도 저는 많이 공부가 되고 배움이 되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기후 관련해가 말이요. 그 모임은 제가 최병상 씨라고 그 목사님도 그런 비판도 하는데 정말 이런 우리 공론장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 측 조직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봅니다. 그런 시책이 잘못 돌아갈 때 우리가 감시를 하고 비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신을 갖는 게 비판 정신이 참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발표했지만 그게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보고 있고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특히 발제해 주신 우리 최현정 선생님 또 이양구 이사님, 네, 또 김영관 의원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 못하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은 네, 윤정진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시나요? 저는 성함이 처음 듣는 성함이라서 제일 처음에 허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조금 아쉽죠? 네. 우리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또 지역에서 또 같이 만납시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 내용은 정리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또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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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